원장님, 저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겠죠? 이건 탈모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큰일 난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이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머리 빠진다고 괜찮겠지? 뭐 피곤해서 그런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가 진짜 훅 가는 게 탈모고, 또 막상 너무 심해진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면 회복하는 과정도 너무 길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치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머리 심는 의사 이건민입니다. 혹시 요즘 머리 감을 때나 자고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진다고 생각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이 설마 내가 탈모겠어? 하고 외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근데 바로 그 방치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탈모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탈모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단 1년 만에 우리 머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탈모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근데 탈모는 왜 생기는 거고 탈모약은 대체 어떤 원리로 그걸 막아주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왜 탈모를 방치하면 안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남성의 탈모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유전과 호르몬의 합작품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부모님께 탈모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 DHT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데, 이 DHT라는 호르몬이 모낭, 즉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을 공격해서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탈모약은 바로 이 탈모의 주범 DHT가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인을 차단하는 거죠. 머리카락이 빠지게 만드는 나쁜 호르몬을 막아주는 거네요? 그럼 치료를 시작하면 탈모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탈모약은 탈모를 완전히 없애는 약이 아니라 진행을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그럼 완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쵸. 탈모약이 탈모 자체를 완치시키는 약은 아니에요.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이 DHT라는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탈모약을 복용할 때만 이 남성 호르몬에서 DHT로 전환되는 기전이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억누르고 있는 거죠. DHT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렸을 때도 이제 약을 먹게 되는데, 이것들도 사실 약을 먹는 동안에만 혈압이나 혈당들이 조절되는 것처럼 탈모약도 똑같은 거예요. 약을 끊는 순간 막아놨던 DHT가 다시 왕성하게 생성되면서 내 유전자에 프로그래밍된 탈모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럼 약을 먹는 동안에만 탈모 진행을 일시정지 시키는 거네요? 정확해요. 맞아요. 완전 그거예요. 탈모는 세균처럼 약으로 박멸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내 몸에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서 많은 의사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노화를 막아야 탈모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탈모약도 어쨌든 약이잖아요. 네. 이걸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제가 생각할 땐 간에 부담될 것 같은데. 충분히 PD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탈모약은 장기 복용을 기본으로 염두에 두고 개발된 약물이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성욕감퇴나 발기부전 같은 이런 성기능 장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로 굉장히 빈도수가 낮고요. 대부분 약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독성에 대해서는 원래 이 탈모약이 원래 전립선 비대 치료제에서 나왔다고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성분은 똑같은데 중요한 건 용량이에요. 탈모약에 들어있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1mg인 반면 전립선 치료제는 그거의 5배인 5mg을 써요. 탈모 치료에는 훨씬 적은 용량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되고, 아직까지 탈모약이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어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저 보세요. 저는 벌써 15년째나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휴지기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저는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간 수치라던가 신장 쪽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탈모 치료 없이 그냥 방치했을 때 우리 머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월별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탈모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보통 한 달 정도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시기엔 대부분 겉에서 봤을 때는 큰 변화를 느끼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좀 빠지다 마네 하고 방심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시기거든요. 두피를 토양, 머리카락을 잔디라고 비유해 볼게요. 유전적으로 탈모가 예정된 사람의 토양은 잡초가 자라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탈모약이라는 제초제나 비료를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정도면 아직은 잔디가 그냥저냥 자라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겉보기엔 잔디가 멀쩡하죠. 그런데 이 잔디 및 땅 속에서는 아까 말했던 탈모의 주범 DHT라는 잡초가 스멀스멀 뿌리를 내면서 땅속 영양소를 뺏어 먹을 준비를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닌 거죠. 겉은 평화롭지만 땅 속에서는 잡초가 세력을 펼칠 준비를 마치는 폭풍 전야 단계입니다. 자, 이제 방치한 지 3개월 차를 설명드리자면 저는 이 시기를 가속도가 붙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개월 차가 폭풍 전야였다면 3개월 차 정도가 되면 DHT의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가 급격하게 짧아지게 돼요. 원래 머리카락은 자라고 빠지고 쉬는 주기가 있는데 건강한 머리는 자라는 기간이 2년에서 6년이라 굵고 길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DHT가 이 기간을 몇 개월 단위로 확 짧아지게 만들어서 한창 자라야 할 잔디들이 갑자기 시들시들해지면서 일찍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기존 잔디는 빨리 죽고 새로운 잔디는 약하게 나니까 이때부터 정수리나 M자가 비어 보이는 걸 느끼고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걸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빠지는 머리카락은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아니라 탈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인 거네요? 정확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 잡초가 피지선, 즉 기름샘을 자극해서 갑자기 두피에 기름이 많아지고 뾰루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지루성 두피염이 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DHT 호르몬이 우리의 모낭세포, 즉 머리카락 공장을 다시 위축시키기 시작하면서 되돌리기 힘든 길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패닉에 빠져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다음은 6개월 차입니다. 3개월 차가 첫 신호탄이었다면 6개월 차는 남들도 알아보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확 티가 나나요? 네, 이 시점부터는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너 머리 좀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시기예요. DHT 농도도 탈모가 한창일 때 수준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요. 그러니 모낭을 계속 공격하게 돼요. 건물로 치면 건물을 떠받치던 기둥 몇 개를 빼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무너지는 단계죠. 와, 듣기만 해도 절망적이네요. 근데 원장님, 탈모약을 먹다 끊으면 약 먹기 전보다 머리가 더 빠지는 리바운드 현상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약을 끊었더니 머리가 더 빠져요. 이건 리바운드 현상은 아니고요. 그동안 약이 일시정지 시켜놨던 내 원래 탈모 시기에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멈춰뒀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거죠. 오히려 약을 먹는 동안 좋아졌던 모습에 익숙해졌다가 다시 빠지니까 그 박탈감을 엄청 크게 느끼는 현상입니다. 절대 약 때문에 머리가 더 빠지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방치한 지 1년 이후를 설명드릴게요. 1년이 지나면 단순히 머리 빠지는 걸 넘어서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다는 게 중요해요.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요? 그럼 그때 가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소용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탈모가 1년 이상 진행되면 모낭, 즉 머리카락 공장이 계속 공격을 받아 점점 작아져서 솜털처럼 가는 머리카락을 만들게 돼요. 이걸 연모화라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엔 모낭 주변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섬유화 단계로 접어들어요. 아까 토양 비유 기억하시나요? 섬유화는 땅이 그냥 마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멘트를 부어서 콘크리트 바닥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에선 잔디가 자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섬유화까지 진행돼서 모낭이 영구적인 손상을 받게 되면 나중에 뒤늦게 탈모약을 먹더라도 이미 퇴화된 모낭에서는 예전처럼 굵은 머리카락이 자라나기는 어렵습니다. 약으로도 복구가 힘들어지면 와, 진짜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네요. 그쵸? 탈모 치료를 망설이는 건 치료의 골든타임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한번 잃은 모낭은 복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탈모는 증상이 보일 때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와,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진짜 무슨 일이 생겨도 탈모약을 평생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탈모약도 당연히 끊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너무 심할 때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을 때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임신 계획은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얼마나 미리 끊어야 안전한가요? 보통 남성의 경우 약 성분이 정액에 섞여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만에 하나 태아에게 미칠 영향까지 차단하고 싶다면 임신 계획 최소 1개월 전에는 복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합니다. 이건 의사랑 꼭 상담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원장님, 그러면 탈모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렇게 큰일이 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탈모 치료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들도 알려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탈모 치료에 대한 워낙 정보들이 너무 불분명하기도 하고 복잡해서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탈모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제가 어렵지 않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남성분들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했죠. 탈모를 유발하는 그 DHT 호르몬을 막기 위해서는 탈모약 복용이 필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바르는 미녹시딜 이런 도포제를 병용해가지고 머리에 발라주면서 호르몬도 막고 두피의 혈류도 개선하면서 모발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우선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치료랑 관리를 하면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었던 비타민 D가 함유된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근데 내가 만약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두피 스케일링도 종종 받으시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 감을 때 손톱으로 긁지 않고 이 지문을 활용해서 머리를 감는 방법이라든지 머리를 말릴 땐 찬바람으로 말리기,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이런 좋은 습관을 유지해야 우리의 머리를 풍성하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와, 단순한데 너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딱 이것만 지키셔도 탈모는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오늘은 탈모를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월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대신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모 치료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꾸준히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출발선에서 망설이다 보면 애써 지킬 수도 있었던 모낭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탈모나 모발 이식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화에서 더 유익하고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풍성풍성. 안녕하세요, 굿모낭 원입니다. 평소 탈모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아니면 모발 이식 수술을 받고 싶은데 가격 부담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탈모와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시면 선정하여 모발 이식 수술 전체 비용의 50%를 지원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풍성풍성.